현실화된 북핵의 위협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중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오늘 만나고 유엔 총회에서도 북핵 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네, 북핵 문제 해법을 오늘 전문가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 그리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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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전 원장님. 예.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한중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처음으로 오늘 만나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논의를 예상하십니까? 예, 역시 대북 제재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북 제재는 뭐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실효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역시 중국 쪽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판단인 거고, 그래서 함중 이번 이제 위원장 수석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특히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실효성 있게 할 건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리커창 총리도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항상 그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는 그런 입장이면서 북한을 버리지 못하는 전략적인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엔 제재는 결의는 하지만 뒷구멍으로 송송 새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발생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강력하게 그것을 이제 요구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통제를 잘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돼서 역시 중국은 육자회담을 제기를 해서 빨리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또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이번에는 그런 주제는 뭐 등장하지 않을 걸로 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관련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혹시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관건은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은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여전히 전략적으로 북한의 존재가 대미 견제, 그다음에 한국 견제, 대일 견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우리 일반 시청자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북한 핵실험하면 결연히 반대한다. 그러나 관련국들은 자제해달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된다. 우리는 육자회담 의장국이고 미국과 한국의 대북 압박, 대북 무시 정책 때문에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육자회담을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4차 핵실험하고 나서 2270호 결의안, 강력한 결의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이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확실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도 과거와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북한 핵이 미국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직접적 위협이 안 되는데 이제 수차례 핵실험과 만약에 김정은 말대로 이게 소형화되고 경량화됐다면 이제 남은 건 ICBM 실험밖에 없습니다. 대륙간 탄도탄에 얹을 수 있다면 미국도 직접적인 타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강력한 주문을 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은 조금은 이전보다는 좀 달라지는 그런 어떤 중국의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뭐 역시 별 소용없는 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한중 육자회담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회담에서 관심을 받는 부분이 한중이 북한 5차 핵실험 이후에 만나면서 대북 제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논의가 예상이 되는데 중국 측에서 사드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아무래도 그런 방침에는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드 문제는 사실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을 통해서 미국 시설들이 됐든 또 한국이 됐든 공격을 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어떤 방어 기제로서 도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인은 북한에게 사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그것이 북한을 겨냥한 게 아니고 중국을이나 또는 러시아를 겨냥한 거다. 이를테면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 시설을 공격할 때 꼭 그 사드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고고도 미사일을 사용할 거냐? 다연장포라든가 단거리 미사일들을 사용할 텐데 그것은 팩3라든가
이런 걸로 또 한국의 이제 KAMD라든가 이런 걸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데 왜 사드를 배치하느냐 이제 이런 그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은 전략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와 대북 제재를 연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확실히 하고 지금보다 더 단호하게 할 테니까 사드 배치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의 딜을 우리 한국 대표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우리로서는 사드는 분명히 북한용이고 중국용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중국은 이제 세계적인 그 전략을 또 꿈꾸는 그런 세계적인 전략 차원에서 대응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차원의 MD 시스템,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동북아라든가 이런 이제 벨트를 구성해서 중국을 세계적으로 포위하려고 한다. 그 마지막 단계가 한국에 사드 배치하는 거다. 예. 이렇게 지금 전략적으로 자꾸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만약 사드 문제가 또 불거진다고 한다면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약 20분 정도 연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 관련된 언급은 거의 한 20초 정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네. 자, 지금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했는데 이 사드 결정도 그렇고요. 어떤 대북 제재에 대해서 좀 강경한 발언을 했거든요. 역시나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가 매우 많은 고민 끝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현실적인 북핵의 위협을 돌파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사드 배치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중국의 반대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걷어들인다. 이것도 또 모양이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중국이 기존에 쭉 해왔습니다마는 실제로 G20 회의, 항저우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중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시진핑과 오바마 간에. 이때 처음으로 양국 정상회담 의제로 처음으로 사드 문제가 이제 의제가 됐고 네.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중국은 미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과 사드 얘기를 하지 않고 미국과 하는 걸로 지금 약간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간에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넓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직접적으로 이 사드 문제, 기본 방침에 대한 거는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방어 조치로 방어용 무기인 사드를 배치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 그 원초적인 문제가 되는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시험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박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대북 제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캐리 미 국무장관이 또 약간 이전하고 다른 말을 했어요. 그 동결을 하고 대화에 나온다면 그거를 통해서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옛날 같이 완전히 포기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대화를 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 일정한 요거를 조금 완화시키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양국 간에. 그러나 중국이 지금으로서 양보할 가능성은 아주 적을 수밖에 없죠. 네,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북핵 문제 관련해서 대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지금 이 박 대통령의 그 수석 비서관회의 발언을 보면 북한이 더 이상 핵 포기를 위해서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중국과 우리나라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 대화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한중 간의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 이 어떻게 좀 진행될 것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이 사실 한국을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는 건가? 정말로 하나의 국가 대 국가로 생각하는가? 그것에 좀 의구심이 사실 있습니다. 자기들의 협상 파트너는 미국인 거고 한국은 거기에 이제 뭐 조금 급이 낮은 그런 국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사실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역시 강대국 간의 그 논의랄까 뒷거래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지금 계속 리커창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왕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사람들이 중국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캐리 지금 장관이 약간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게 혹시 미중 간의 어떤 그 대화 국면으로 이미 이제 북한은 핵을 가진 거고 사실상 그 실질적인 미국까지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전략적 인내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미중 간의 혹시 전략적 대화가 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는 거고 혹시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추측이고 소설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혹시 그러한 미중 간에 뭔지 모르는 이런 그 이 분위기를 감지를 하고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도 많이 커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미중 간에 물론 전략 대화에서 또는 뭐 이렇게 쑥닥쑥닥 해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옛날에는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우리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이 북핵 문제 또는 이 한반도 문제 가지고 미중 간에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강한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과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네. 우리의 힘이 과연 언제까지 그게 통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이제 일종의 출구 전략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점점 오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그 말씀의 톤을 보면 네. 뭔가 감지를 하신 거 아닌가? 우리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자, 이야기를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한국과 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만나게 되고요. 자, 이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자, 이 이후로 혹시라도 또 육자회담이 재개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고 이미 또 국제사회에서는 또 촉구를 좀 바라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4차 핵실험 끝나고 2270호 제재 결의안에도 그 대화 재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제재도 잘 안 됐지만 뭐 대화도 잘 안 됐으니까 네. 결의안 자체가 제대로 이행이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5차 핵실험 하고 나서 중국은 당연히 미국 페이스에 끌려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대북 강력한 제재라든지 이러면 아까 우리 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미국과 일본, 한국 간의 이 안보 구조가 더 튼튼해지고 북한 핵 때문에 이런 것도 중국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든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서 일종의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사실 중국도 지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말 핵을 갖고 있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중국에 유리한가?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될 때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스커트 미사일, 노동 미사일 발사한 게 일본의 그 소위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는데 그거를 거꾸로 딱 돌리면 사거리가 딱 북경 때리는 거리입니다. 만약에 핵탄두가 소형화되고 경량화돼서 그런 게 갖고 있다면 이거는 전체 동아시아에 분명히 부담이 되고 중국은 이게 뭐 한일의 핵무장 논의도 촉발할 수 있고 결국은 대만 핵무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핵도미노까지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어떻게든지 이걸 대화 분위기로 조성해서 끌고 가야겠다. 다만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분명하게 메시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핵 위협이 제거된다면 이전은 핵 포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워딩에서 조금의 공간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미 양국이 우리 전 원장님이 하셨습니다마는 한반도 문제를 중국은 세계 전략 차원에서만 본단 말이죠. 그 하부 개념으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존, 사활적 이익이 걸린 생존 문제에 대한 인식과는 전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솔직한 얘기를 중미 간에도 마찬가지고 한중 간에도 마찬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사이에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될 거고 핵보유국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폐기 문제가 아니고 감축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그걸 노리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중 간의 떠넘기기 한국의 애매한 태도 뭐 애매하다기보다도 전략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좀 더 깊게 솔직한 얘기들을 하면서 하지 않으면 거의 뭐 막는 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 이런 방식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북한이 지금 5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고 ICBM 능력을 현재 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제사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한다고 한다면 이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항상 이 ICBM 같은 것을 과시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 북한의 의도에 말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걸 진짜 막았어야죠. 그렇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한 핵카드를 쓸 필요가 없도록 사실 그 막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전략적 인내. 전략적 인내의 그 핵심은 뭐냐면 참고 기다리면은 북한이 붕괴되든지 항복하고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사실 있었던 거고, 우리 정부도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에 사실 북한 붕괴론이 계속 나왔었어요. 제재를 가하고 교류 협력을 중단시키면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북한은 오히려 살아남고 오히려 핵무장력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사실상 핵보유국처럼 된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정부 당국자들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핵을 담지를 해서 ICBM에다 거기다가 장착을 해서 쏠 수 있는 상황까지 됐다. 따라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사드가 또 필요한 거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쓸 필요 없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어떻든 간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쓸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거. 근데 물론 크게는 두 가지가 있겠죠. 초강경책으로 그걸 가서 파괴를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그걸 제거해서 들고 나온다든가. 이제 이런 방안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 이제 온건책으로는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고립적인 상황이 처해지지 않고, 또는 이제 미국이 너희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공격할 생각이 없다. 왜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하느냐 이 순간에.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만드느냐, 우리를 자꾸 미국이 공격을 핑계대면서 네. 핵을 만드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우리는 너희들 침략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제 그런 명시적인 어떤 뭐 합의랄까요? 그게 이제 북미 대화겠죠. 북미 합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쓸 수 없도록 상황을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특공대라든가 우리 국방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특수부대를 지금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김정은이가 지금 어디서 진물을 보고 있는지 어디서 자고 있는지 그걸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북한 핵이 지금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섣불리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성공을 하면 또 뭐 그나마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패를 하게 되면 이건 전변제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모험이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인들 왜 그걸 생각 못했겠습니까? 최강의 특수부대를 갖고 있는 네이비실이라든가 델타포스라든가 이런 이제 부대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잘못됐을 때 오는 후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지금 고려를 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든 간에 물론 대화가 된다고 해서 또 북핵 문제 해결되느냐, 육자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예. 그러나 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그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것이 또 중국을 끌어들여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해주신 그 특수부대 이야기가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반발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꼭 국회 같은 데서 국민들이 알게 밝혔어야 되나 예.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먼저 들어요. 사실은 국가가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금 우리 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폭격을 하든지 해서 근원을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개발 의지를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제거된다면 혹시 그 부분이 새롭게 정리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전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려고 그랬으면 비밀리에해야 되고 또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거지. 네. 그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뭐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북한에도 알려지고 이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특수부대를 운영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 네, 부지불식 간에 이 북핵 문제가 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부의 그 강력한 비핵화 의지,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에 대한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권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치권의 핵무장 움직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우리 정서상 그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무도 기분이 나쁘고 실질적으로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고 북한 핵은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미국이 워낙 그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할 생각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한국이 핵 개발하는 것을 용인할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으로 핵 우산으로 한국 방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독자적으로 그걸 가지려고 하느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이나 또 우리 시민단체나 또 국민들이 정서상은 가능한 말씀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핵 보유라고 하는 것이 또 전술핵 배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같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이제 미중 양국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우리가 핵을 갖게 되면 똑같은 거죠.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한테도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이 소위 핵 확산 금지 이런 차원에서 반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정서상의 문제로 그런 거를 채택을 해서 갈 필요가 있느냐. 당연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걸 또 전제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걸 또 인정하는 이런 구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거다.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뭐 방위 공약 충분히 우리가 이행할 수 있고 해구산 정책에 다 들어있다. 그런 거를 오히려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넘어가는 것이 좋을 거고 그렇게 해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전략적 이익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야 중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중국과 가까워야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이 가까운 정도가 뭐 여러 가지 평가의 척도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핵을 개발한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쓴다거나 지금 근데 핵을 보유한다는 게 미중 양쪽이 다 원하는 바가 아닐 거다. 그렇다면 그런 모험은 지금 상황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그 비원비 폭격기가 어제 이제 국내에 출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군사분계선 30km 근처까지 가면서 북한에 대한 상당한 군사적 위협을 준 효과가 있고 또 한 대는 오산기에 착륙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인 경고의 차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핵 무장론을 경계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는 거죠.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섣부른 불장난을 하게 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을 가지고 북한을 초토화시키겠다.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이제 없애버리겠다. 이제 네. 그런 경고 메시지가 있는 거고, 우리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확고한 한미 이 전략 자산 또 군사 동맹이 있으니까 뭐 굳이 핵을 보유한다든가 또 전술핵을 한반도 내에 갖다 놓는다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언제든지 날라와서 방어를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괌에서 오는데 2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 2시간 내에 북한이 우리를 얼마든지 공격해서 초토화시키는데 그때 비가 날라와서 무슨 뭐 보복하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북한이 핵을 쓸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핵을 쓰는 순간 이제 그건 정말 자기들은 없어지는 거고 그거는 물론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1945년에 미국이 썼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그것은 하나의 하여튼 억지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략 무기죠 말 그대로요. 그러는 거지 그걸 쓸 수는 없는 거고 만약 쓴다고 하면 쓸 정도로 전쟁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그 전에 저는 전쟁이 끝났다고 봅니다. 미국이 정말 북한이 핵을 쓸 수 있는 상황까지 나오는 상황이면 네. 선제 타격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어디가 있든 간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으로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상황까지는 상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부터 정치권의 핵무장론까지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 그리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